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 투미TV에서 항상 세금을 잘 풀어주시는 세무사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와 대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입니다. 네, 일전에 2021년도 세법 개정안 하면서 쫙 한번 풀어주셨었는데 이대로 보내기는 조금 아쉬워서 하나 더 물어보려고 이렇게 자리 잡아보았습니다. 투미TV를 보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피해갈 수 있는 세법 규정들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 많이 달리는 질문 중 하나가 리모델링은 이런 혜택 없나요? 라고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 모신 김에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같이 연동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하려고 했었을 때 요즘 다주택자라고 하면 취득세가 8.4, 12.4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피해 나가느냐?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에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도 공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4.6을 피할 수가 있나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 보유하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1주택 1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에요. 그럼 2주택자면 지금 종부세가 그냥 장난 아니게 터지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터지냐? 이 재개발, 재건축이 멸실이 되고 나면 애초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면서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리모델링도 공사에 들어가면 종부세를 피하는지도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리모델링은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20%, 30% 중과가 붙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피할 수 있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은 뭔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지 입주권 자체가 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주택,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C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는 3주택자 중과가 붙는데 왜냐? 이 C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하지만 C 입주권 자체를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없고 그냥 일반 세율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리모델링도 권리의 양도로 보고서 일반 세율이 되나요? 안타깝게도 리모델링은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야, 이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 리모델링은 혜택 주는 게 없네 싶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리모델링만 이렇게 차별을 하나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례인데요. 2016년 8월 2일자입니다. 처분청이 해당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한 것을 정당하다는 판례가 나왔었는데 좀 더 내용을 보시면 쟁점 건물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재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가 좀 특이한 세법인 게 부과 대상이 6월 1일 현재 그 소유권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주택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6월 1일이죠. 멸실되지 않았으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이렇게 판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주요 골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애초에 건축물이 멸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혜택이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애초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거는 전 당연한 처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세에 대한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취득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뭐 하다못해 양도세, 일반과세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해요. 뭐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혜택을 안 주는 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명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5항이라든지 156조의 2의 4항이라든지 투미TV에서도 한번 설명한 영상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논리 구조가 뭐냐, 공사 기간 중에 내가 실제로 살 수 없는 집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무조건적으로 전월세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매수해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리모델링은 이것도 없다면서요? 리모델링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못 사는 건 똑같은데 좀 부당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세무사님 사견으로는 왜 이렇게 리모델링은 세제 혜택을 안 줄까요? 리모델링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 결부된 그 이전 행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리모델링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소유권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좀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걸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그 특례에 해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또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리모델링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참 암울하다 싶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우리 과세관청에서 보셨다라고 하면 조금 리모델링 조합원들의 억울함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사견도 살짝 덧붙여 봅니다. 많이들 들어오는 질문이었었던 리모델링 세제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았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좀 씁쓸한 결론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세금 관계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